안녕하세요.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인다. 이런 세상이 이제 그냥 공상과학만은 아닌데요. 바로 뇌의 기계 인터페이스, BMI 덕분이죠. 근데요, 기존 기술들은 뭐랄까, 뇌에 직접 칩을 심어야 하거나 아니면 신호가 좀 약하다거나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요.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최신 기술 보고서입니다. 기능적 초음파, FUS라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다루고 있거든요. 과연 이 기술이 BMI 분야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기능적 초음파, FUS라고 하는 건데요. 쉽게 말하면 뇌가 활동할 때 혈류량이 미세하게 변하거든요. 그걸 이제 초음파로 읽어내는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막 활발해지면 그 주변으로 피가 좀 더 몰리는데 그 변화를 감지해서 뇌의 어떤 부분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죠. 혈 변화요? 그럼 기존 방법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? 예를 들면 뇌파, EEG나 fMRI 같은 그런 비침습적인 방법들도 있잖아요. 네, 좋은 질문이십니다. 그 EEG는 두피에 전극을 붙이는 거고 fMRI는 큰 자기장 장비 안에서 혈류 변화를 보는 건데 둘 다 뇌를 직접 건드리진 않죠. 안전하긴 한데 문제는 EEG는 공간 해상도가 좀 낮고요. fMRI는 장비가 너무 크고 비싸다는 한계가 있어요. 반면에 뇌에 직접 전극을 심는 방식도 있잖아요. 이건 아주 정밀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술 위험도 있고 장기적으로 염증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. 네, 그쵸. 위험 부담이 크죠. 네, 그런데 FUS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전극처럼 뇌 조직을 막 뚫고 들어가지는 않으면서도요. EEG나 fMRI보다는 훨씬 정밀하게 한 100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요. 그리고 뇌 표면 아래로 수 밀리미터 깊이까지 꽤 넓은 영역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 뇌를 보호하는 단단한 막, 경막이라고 하죠. 그걸 통과해서도 영상화가 가능하다는 게 또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. 오, 경막 너머까지요? 흥미롭네요. 그럼 이 기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팀이 실험도 했겠죠? 그럼요. 연구팀은 붉은 토론숭이 2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그 눈이랑 손 움직임 계획하는 데 중요한 뇌 영역이 있어요. 후두정 피질, PPC라고 부르는데 거기 위에 FUS 장치를 놓고 실험을 했죠. 원숭이가 특정 방향으로 눈이나 손을 움직이려고 생각만 할 때, 그때 뇌 활동을 FUS로 실시간 측정한 겁니다. 와, 생각만으로요? 잠깐만요.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그 생각의 패턴을 알아낸 거죠?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. 네. 처음에는 원숭이가 실제로 눈이나 팔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FUS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컴퓨터한테 학습시켰어요. 뭐랄까 일종의 뇌신호 번역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학습이 끝나고 나서는 원숭이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해도요. 이 학습된 FUS BMI 시스템이 그 의도를 바로 알아채서 화면에 있는 커서를 그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게 바로 실시간 폐쇄 루트 제어인 거죠. 실시간으로 생각만으로 커서를 제어했다고요? 와, 단순히 좌우 이런 수준이 아니라 8방향까지 가능했다고요? 정말 대단한데요. 아까 그 특정 뇌 영역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도 밝혀졌나요? 네,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BMI 시스템처럼 즉각적으로 외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눈 움직임 계획에 중요한 역할하는 외측 두정엽 LIP 영역이나 팔 움직임 계획과 관련된 내측 두정엽 MIP 같은 특정 영역들이 있거든요. 이런 영역들이 실제로 해당 움직임 의도를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뇌에 직접 칩 심는 방식 있잖아요. 그런 BMI는 매일 재보정이 필요할 정도로 신호가 좀 불안정하다고 들었거든요. 뭐 주변 환경이나 미세한 변화 때문에 어제 잘 되던 게 오늘은 갑자기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. 이 FUS는 그 점에선 좀 어떤가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FUS 연구의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기존의 침습적 BMI가 가진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안정성, 매일 필요한 재보정이었는데요. 이번 연구팀은 이전 실험 세션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실험 전에 BMI를 미리 훈련시키는 뭐랄까 사전 훈련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사전 훈련요?
네, 그 뇌혈관 구조 같은 건 비교적 잘 변하지 않는 해부학적 특징이거든요.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과거 FUS 데이터랑 현재 FUS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거죠. 아주 간단한 과정으로요. 잠깐만요. 그럼 그 말은 과거 데이터로 미리 훈련시켜 놓으면 당일에는 재보정 거의 없이 바로 BM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? 놀랍게도 네, 그렇습니다. 심지어 무려 42일 전에 기록했던 데이터로 미리 훈련시킨 BMI 모델이요. 새로운 실험 세션에서 거의 즉시 혹은 아주 약간의 추가 훈련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. 42일 전 데이터로요? 와,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. 그렇죠. 이게 정말 중요한 결과입니다. 매일 아침마다 BMI를 다시 설정하고 보정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사용자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. 이 FUS 기술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실용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. 와, 정리를 좀 해보면 FUS 기술은 뇌를 직접 뚫지 않아서 덜 침습적이면서도 기존 비침습 방식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능까지 기대할 수 있다. 이런 거네요.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술 부담도 줄고 사용 편의성도 훨씬 높아지겠는데요.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겠죠. 맞습니다. 완벽한 기술이라는 건 없으니까요. 현재로서는 가장 큰 허들이 초음파가 두개골, 그러니까 머리뼈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초음파가 드나들 수 있도록 머리에 작은 창, 두개창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외과적 시술이 필요합니다. 이게 좀 부담이죠. 아, 두개창이 필요하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FUS는 신경활동 그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혈류 변화라는 간접적인 신호를 이용하잖아요. 근데 혈류 반응은 실제 신경활동보다 몇 초 정도 느리거든요. 그래서 아주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같은 정교한 제어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반응 속도 문제. 네. 하지만 3D 초음파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더 빠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해서 이런 단점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네, 오늘 우리는 기능적 초음파 FUS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술을 통해서 뇌 기계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미래를 살짝 엿본 것 같습니다. 덜 침습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뇌 신호를 읽어낸다니 정말 인상 깊네요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요, 이 FFUS 기술이 단순히 뇌 활동을 읽는 read 것을 넘어서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특정 뇌 영역의 활동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쓰기, 그러니까 초음파 신경 조절 기술과 결합된다면 어떨까요? 아, 읽고 쓰는 걸 다 한다고요? 네, 단순히 생각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.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어떤 신경질환의 상태를 FFUS로 실시간 감지하고 동시에 비침습적인 초음파 자극으로 그 뇌활동을 직접 조절해서 치료하는 겁니다.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 맞춤형인 그런 비침습적 뇌조절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 기술의 진짜 잠재력은 어쩌면 그런 방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기술이죠.